자, 제가 지금부터 보훈처의 일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갑질을 하면서 최소 수십억, 제 생각에는 수백억 원을 훨씬 넘는 돈을 횡령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숨은 단어 찾기에 상금 1억을 걸겠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숨은 단어를 찾은 모든 분들에게 제가 1억을 현금으로 즉시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찾으면 되는지 문제를 잘 보세요. 자, 이 서류는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보훈처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훈처의 답변입니다. 보훈처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잘 보겠습니다. 2001년 7월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나 권리가 소멸되었던 유자녀들이 수당제도 신설 이후 권리부활, 재등록 신청을 하게 된 경우 2001년 7월 이후 지급받지 못했던 수당을 지급받도록 하는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훈처의 의견은, 이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현행 보험 법률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록 신청 시점을 보상 시점으로 보는 제도를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보험 법률에서,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법이죠. 권리부활, 재등록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면 제가 현금 1억을 드리겠습니다. 권리부활, 재등록 단어 두 개를 다 찾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찾아도 제가 현금 1억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 내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뭐 국가 이렇게 쳐보면 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나오죠. 이렇게 치면 유공자, 국가유공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계속 나오죠. 이렇게 단어를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권리부활 한번 쳐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검색어가 없습니다. 혹시 띄어쓰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 붙였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부활이라는 단어 한번 쳐봅시다. 없다고 하네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법에. 재등록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나오죠. 띄어쓰기 한번 해볼까요? 없다고 나오죠. 그럼 등록은 있나요? 등록은 엄청나게 많겠죠. 자, 등록은 보시면 여기 등록 계속 나오죠.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등록 계속 나오죠.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런데 권리부활, 재등록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그리고 보험법률에 권리부활, 재등록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 권리부활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권리부활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권리 따로 부활 따로 나오고 그 밑에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국어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가지고 질문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 자체를 왜곡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답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답변도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질문은 어떤 거였고 보훈처의 주장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주장이 얼마나 큰 갑질이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횡령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전몰군경 자녀 수당 제도가 신설되어서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받기 시작한 유자녀에 대해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훈처의 의견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걸 갖다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상하게 질문을 왜곡해 가지고 답변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권리부활,
재등록 신청을 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고 있는 전몰군경 유자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100%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권리부활 재등록은 법률에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공식 공문서에서 등록일이 2001년 이전인 유자녀는 모두 2001년 7월부터 기산해서, 즉 합산해서 지급하라고 공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법령 해석에서도 등록일이 2001년 이전인 유자녀는 모두 2001년 7월부터 수당의 권리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문은 2001년 5월 18일 날 시행된 공문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서 번호가 나와 있고 시행일자가 2001년 5월 18일이네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에 따른 명단 및 안내문 송부 해가지고 15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받을 1519명의 명단과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안내문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그 안내문입니다. 이렇게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 안내 해가지고 이 안내문을 전몰군경 자녀들에게 모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 귀하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에 따라 귀하의 계좌로 매월 수당을 입금해 드리고자 하오니 별천 보상금 등의 예금 계좌 입금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의 예금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우리 지방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월 수당을 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지방청에다 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25 자녀 명단 출력 현황 해가지고 1519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2001년도 7월 달에 시작할 때는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1519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519명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유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수당 지급 기산일, 수당의 지급은 보상금 등의 예금계좌 입금 신청서 제출 시기에 관계없이 2001년 7월까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 신청된 자에게는 2001년 7월부터, 그 이후부터는 등록 신청한 날에 소개한 달부터 기산하여 지급,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당의 지급은 보상금 등의 예금계좌 입금 신청서 제출 시기에 관계없이, 즉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보상금 등의 예금계좌 입금 신청서를 받지 못한, 나중에 발견되거나 찾아오는 유자녀는 2001년 7월까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 신청된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등록일이 2001년 7월 이전인 유자녀, 이 말이죠. 이분들에게는 2001년 7월부터, 그 이후부터는 등록일이 2001년 7월 이후인 유자녀는, 즉 2001년 7월까지 등록되어 있지 않은 6.25 전사자 유해찾기 등을 통해서 새로 발견되는 유자녀는 등록 신청한 날, 이날이 등록일이죠. 등록일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권리부활 재등록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일이 2001년 7월 이전인 유자녀는 2001년 7월부터 기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몰군경 자녀수당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 보훈처에서 각 지방청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자, 다음에는 국가보훈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법령 해석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해석 예 16-0316인데 이 내용이 이제 쭉 길죠.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해석 16-0316은 이런 내용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로 1966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1977년
원어대상자 기록 카드를 작성하면서 전사년도를 1960년으로 표기해버립니다. 1960년에 전사하면 전몰군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25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분이 아니죠. 전사한 게 아니죠. 1960년에는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몰군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유자녀 수당 대상자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락된 사실을 2016년에 발견해 가지고 수당을 이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 선순위자인 김갑동이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발견해 갖고 보니까 현재 후순위자 김울동, 김갑동의 동생이겠죠. 김울동은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 규정이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녀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바뀌었죠. 살짝. 지금은 살짝 바뀌었는데 이 당시에는 법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몰군경 유자녀는 이 규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선순위자의 판단 시점은, 즉 수당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리고 뭐 보훈처의 주장대로라면 후순위자 김을동이 2016년부터 뭐 권리부활 신청하고 해가지고 수당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령 해석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 이날이 언제입니까? 등록일이죠. 등록일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만약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후에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운 보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게 지금 유자녀 수당이죠. 그 보상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결정하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보상을 받을 권리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01년 7월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을 선순위인 자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 즉 2001년 7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순위자 김갑동이 수당을 받아야 하고 후순위자 김울동은 1원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2013년 김갑동이 사망했으므로 2001년 7월부터 2013년 사망한 달까지 이때까지 수당을 줘야 됩니다. 이때까지 수당을 합산해 가지고 김갑동의 상속인이 대습 상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법령 해석 어디에도 권리부활이나 재등록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도 중요합니다. 보상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결정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이건 국가유공자법 제9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 신청 한 날에 속하는 날부터 발생한다. 우리가 많이 봤던 규정이죠. 그리고 2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보조금, 이 세 가지는 신청을 해야지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한 날부터 바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는 나 주세요 하고 신청해야지만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외의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찾아가지고 줘야 됩니다. 그게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입니다.